국민연금을 5년 빨리 받으면 30%가 깎입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30% 깎이더라도 지금 빨리 받는 게 나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확인할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조기노령연금 5년 빨리 받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평생 감액을 감수하면 손해일까입니다. 먼저 제도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정상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한 개월 빨리 받을 때마다 0.5%가 줄어듭니다. 1년이면 6%입니다. 2년이면 12%입니다. 3년이면 18%입니다. 4년이면 24%입니다. 5년이면 30%입니다. 즉 정상연금의 100%를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받는 구조입니다. 이 감액은 몇 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두 같은 나이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정상 수급 나이가 다릅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63세부터 받습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부터 받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1969년생 이후는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은 65세인데 최대 5년 빠른 60세부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기노령연금을 고민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년과 연금 시작 나이 사이에 생활비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60세인데 연금은 64세나 65세부터 나오면 그 사이 4년, 5년을 버텨야 합니다. 퇴직금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오래 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기노령연금은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합니다. 지금 당장 5년 빨리 받는 것이 편해 보여도 평생 감액된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 월 100만 원 연금이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 빨리 받으면 94만 원입니다. 3년 빨리 받으면 82만 원입니다. 5년 빨리 받으면 70만 원입니다. 즉 5년 조기 수령이면 매달 30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한두 달이 아니라 평생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조기 수령이 무조건 손해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수급보다 5년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먼저 받으면 총 4,200만 원입니다. 정상연금은 그 기간 동안 0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기 수령 쪽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수급 나이에 도달한 뒤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기 수령자는 계속 70만 원을 받습니다. 정상 수급자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매달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앞서 먼저 받은 4,200만 원을 이 30만 원 차이로 나눠보면 140개월입니다. 약 11년 8개월입니다. 즉 정상 수급을 시작한 시점부터 약 11년 8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상 수급 쪽 누적액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이로 보면 대략 76세 8개월 전후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오래 살수록 정상 수급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손익분기점보다 내 상황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고민할 때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60세 이후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조기연금은 생활을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재취업 가능성입니다. 퇴직 후 월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라도 벌 수 있다면 굳이 30%를 깎아가며 조기연금을 받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셋째는 퇴직금과 개인연금입니다. 퇴직연금과 예금, 개인연금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를 버틸 수 있다면 정상 수급까지 기다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배우자의 소득과 연금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은 정상 수급을 기다리고
다른 한 명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조기 수령을 하면 가구 전체 연금액이 평생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건강보험료와 생활비입니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먼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면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 후 월 생활비와 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조건도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금액 319만 3,511원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후에도 소득이 너무 많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조기노령연금이 더 맞을까요? 첫째, 건강 문제로 오래 일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둘째, 재취업 가능성이 낮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셋째, 대출이 있거나 생활비 공백을 버티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넷째, 정상 수급까지 기다리는 동안 퇴직금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조기연금을 서두르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건강이 양호하고 재취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둘째, 배우자 소득이나 퇴직연금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오래 살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넷째, 월 연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노후에 더 부담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월 120만 원 받을 사람이 5년 조기 수령을 하면 84만 원 수준이 됩니다. 매달 36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432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320만 원입니다. 이처럼 연금 원래 예상액이 클수록 감액 체감도 커집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은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한번 조기 수령을 시작하면 그 감액 구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 가지를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정상 수급 시 월 얼마인지, 3년 조기 수령 시 월 얼마인지, 5년 조기 수령 시 월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생활비 부족액이 월 얼마인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5년 조기연금이 월 70만 원인데 내 생활비 부족액이 월 40만 원이라면 조기연금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경우는 조기연금을 신청해도 재취업이나 다른 소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생활비 부족액이 월 20만 원이라면 조기연금을 받는 대신 단기 일자리와 병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기노령연금은 단독 해답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비를 메우는 여러 수단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재취업 소득, 예금, 배우자 소득, 이런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 최대 30%가 감액됩니다. 즉 정상연금의 70%를 평생 받게 됩니다. 둘째, 단순 계산으로는 5년 먼저 받는 장점이 있지만 정상 수급 이후에는 매달 적게 받기 때문에 대략 76세 후반 전후부터 정상 수급 쪽 누적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조기 수령이 유리한지는 숫자보다 상황이 결정합니다. 건강 상태, 재취업 가능성, 퇴직금, 배우자 소득, 건강보험료, 월 생활비, 이 6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무조건 손해도 아니고 무조건 이득도 아닙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감액되는 만큼 신청 전에 반드시 예상연금액과 생활비 부족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조기노령연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현재 몇 년생이신가요? 정상 수급까지 몇 년이 남았나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생활비인가요? 건강보험료인가요? 아니면 퇴직 후 일자리인가요?
출생 연도와 가장 걱정되는 항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